김승수 의원님 질의 주셨던 대로 종묘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종묘는 단순히 문화재가 아닙니다. 600년 조선 왕조의 정체성과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국가 품격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두 분 다 모두 그 무게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산이라는 곳이 이미 신도시가 아닌 오래된 신도시가 되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보호의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생각 같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도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유산의 보존의 마지막 선이 어떻게 흔들리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유산 보존의 마지노선을 지켰는지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국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고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운 4지구 계획안은 원래 당시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2009년도부터 수차례 협의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높이를 71.9m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당초 합의된 높이의 2배에 달하는 최고 145m까지 허용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일방적으로 고시했습니다. 총장님, 그 유산청과 서울시가 재협의를 했습니까? 고시 이후에는 지금 없습니다. 서울시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네. 총장님, 유산청과 재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유네스코가 공고하고 있는 세계유산법에도 의무화되어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단독으로 계획을 변경 고시한 행위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경관과 조망은 국가의 책임하에서 보호해야 될 영역입니다. 유네스코가 보존 상태가 현저히 나빠졌다고 판단하면 종묘는 세계유산 등재 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입니다. 저 계곡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저 앞에 4차선짜리 다리 하나가 신설되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봐주실래요? 예. 영국 리버풀입니다. 오래된 항구이고 영국 개항기에 세계 해양을 제패하던 시절에 리버풀의 항구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어서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비틀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음악 팬들이 리버풀을 사랑하고 세계 문화유산 리버풀을 관광지로서 즐겨왔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대로 저 리버풀이 축구장을 짓고 그리고 저렇게 20층 정도의 고층 건물을 지면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탈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종묘 바로 앞에 145m짜리 초고식 빌딩이 서 있는 풍경은 과연 대한민국이 문화유산을 지키고 세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리고 문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서울의 미라상과 맞는지 저는 항상 의심이 됩니다. 저는 정치적 이유가 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오세훈 시장이 5선에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 종묘 앞에 오랫동안 정치되었던 재건축 재개발의 문제를 본인이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인촌 장관께서 그 당시에 합의했던 그 내용인데 그걸 흔들면서까지 2배 이상의 초건축 건축물들을 지으려고 하는 고시를 냈다는 것,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유산청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오선 도전의 어떤 정치적 희생양으로 세계 문화유산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님, 서울시가 일방적 고시가 세계유산협약을 위협하는 행위라면 정부 차원의 제동과 대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유산청이 워낙 크지 않은 조직이다 보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 있는 개발 관련된 부처들의 논리 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개발 그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국가유산청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가
지금이야말로 국가유산청의 수장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리더십을 보여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유산협약국으로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가실지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께도 부탁드립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유산 보존에 소극적인 국토부 등 타 개발 부처들을 직접 설득하고 그리고 국가유산 보존 원칙을 중심으로 조율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님께서도 이용 관련돼서 말씀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짧게라도 말씀 주시죠. 네. 종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리나라 처음으로 1995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만큼 종묘는 오랜 역사에서 세계 유례 없는 지금까지 종묘 제례하고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었고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에서는 이 세계유산 지역 내에 그리고 세계유산 지원 받기라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그리고 특히 인근 지역의 고층 건물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명시했고 저희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98년부터 지금까지 15회를 거쳐가지고 각종 문화재위원과 이것은 회의를 하면서 서울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23년에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상 조문에서 서울시 조례를 사실은 삭제하는 과정에서 저희 청에서는 대법원에 여기에서 무효제소를 했고 23년 7월에는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서울 종묘 근방에 세운상가동에 250 높이를 한다는 것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네스코하고 또 다시 제출해서 유네스코에서는 25년 4월에 세운지구의 안전하고 포괄적인 유산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요청해 왔고 금년에도 11월 3일 유네스코에 저희들은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고했는데 거기에서도 바로 유네스코에서도 그렇게 깊은 요구를 표하고 반드시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도록 공고하고 유네스코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청 입장에서는 국가유산청의 청장으로서는 미래 세대에게 저희가 물려줄 것이 정말 세계유산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거는 보존과 개발의 원칙에서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큰 대원칙을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서울의 세계유산을 위해서 그리고 100만 컬처 100만의 관광객들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위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